경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같은 경찰 맞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지호 씨에게 보인 경찰의 태도와 황하나 씨에게 보인 경찰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 한쪽은 너무 무심하고 한쪽은 너무 세심하다. 오늘 이런 주제를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먼저 윤지호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면서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윤지호 씨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초반 조사하면서 그때도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무섭다 그랬더니 밤에 원래 안 나가긴 하지만 밤이 아니라 낮에도 무섭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때 수사관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키가 몇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73이요 그랬더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요? 그랬더니 170 이상은 납치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피를 다 뽑아내는 것도 시간이 너무 할애가 되고 본인 자체가 키가 크기 때문에 납치를 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랬어요. 그냥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이제 납치 그런 거 나는 괜찮대. 그래서 엄마가 누가 그래? 이러면서 엄마가 엄청 화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엄마가 조사할 때 이제 오셨죠. 윤지호 씨, 고 장자연 사건의 적극적인 목격자이자 유일한 증언자이기도 한 윤지호 씨에 대해서 지난번 경찰이 신변 보호를 너무 부실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박소영 기자, 경찰과의 대화 내용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키가 170 넘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키 큰 여자는 잡아가지도 않아요. 이런 발언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키가 170이 넘는 여자는 납치당한 적이 없다는 게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그동안 경찰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윤지호 씨가 비상벨을 눌러도 11시간이나 답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변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하면서 납치당할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신체 훼손 얘기까지 하거든요. 신체 훼손까지 나왔죠. 네, 그런 얘기를 도대체 이 증인에게 안심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오히려 저는 들으면 오히려 더 겁이 나고 협박 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신변 보호를 경찰이 할 수 있는지 정말 의구심이 들고요. 경찰에 정말 진정으로 신변 보호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정말 의심이 듭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오늘 나와주셨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증인들, 그다음에 목격자들을 위해서 변호를 또 해서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사실은 이 윤지호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을 믿기 싫은 만큼의 워딩인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증인에게 저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신체 훼손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하면서 윤지호 씨는 키가 크니까 전혀 신체 훼손도 힘드니까 걱정 말라. 이게 경찰의 FM의 증인 보호 자세가 맞습니까? 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엽기적인 그대 하듯이 엽기적인 경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이라면 실제 그 키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3cm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여성에 대해서 납치한 전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170cm가 넘는 여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렇게 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묻겠습니다. 170cm 넘는 남성에 대해서 납치해서 이와 같은 신체 훼손된 케이스는 적지 않을 겁니다. 설령 여성이 170cm가 넘는다 하더라도 연약한 여성에게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호의 성격을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안심하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로 한다는 그 취지는 알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안심시키는 방법이 과연 이 피해 여성의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 안정할 수 있는 말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고 더불어서 지금 아침 식사 이후에 이 말을 도대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만큼 내용 자체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얘기를 이 윤지호 씨가 스스로 지어낼 수는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피해 여성에 대한 성범죄 관련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 하듯이 피해자, 특히 피해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심정적인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어떤 그 경찰의 전문성 예.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증인 보호 이 프로토콜이 FM들이 다 있는데 네. 전혀 거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김 장관님 네. 여가부 장관을 또 하셨으니까 네.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 의문스러운 게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 당국이 너무 부실하게 방치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경찰이 어찌 보면 유일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주호 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심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증인에도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도대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과연 긴급보호제도가 제대로 될까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긴급보호 조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가해자에게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라고 분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위치 추적도 되지만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바로 112에 긴급 호출되도록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이제 임시 숙소를 제공하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순찰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가 스마트워치와 112가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근데 그 단계에서조차 안 됐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말은 시스템적으로 아예 연계가 돼서 그러니까 디지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지 경찰이 아예 신변보호위원회에서 등록하는 것 자체를 빼버렸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도 하고 가셔야 돼요. 예, 예리한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식당에서 우리가 왜 이거 눌러서 빨리 안 와도 굉장히 왜 그 띵동 띵동 해도 막 화가 나고 답답하죠. 어떨 때는 예. 그냥 막 물 쏟아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인데 안 온다. 그러면 아마 그 심정 100분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그 띵동 벨만도 못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네. 경고의 말씀